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인 약한 연결의 힘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structural hole. 이 structural hole은 구조적 공백이라는 의미인데 구조적 공백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A그룹과 B그룹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을 누군가가 또는 여러분이 제가 점유하고 있다면 많은 어드밴티지를 얻게 된다는 게 스트럭처럴 홀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럭처럴 홀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조직 내에서 아주 똘똘 뭉치는 경우를 네트워크 클로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밀접성, 네트워크 밀접성과 스트럭처럴 홀,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럭처럴 홀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질문은 뭐냐면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한 자신의 역할로서 아래에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저는 수업 시간에 던져볼 생각입니다. 1번은 내부를 단합시키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2번은 우리 조직의 바깥쪽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의 역할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단합과 외부 연결은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구조적 공백이라는 것을 바로 캐피털, 자본, 자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바로 3번 소셜 캐피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적 공백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 또는 네트워크 클로저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 다 그런 것들이 소셜 캐피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셜 캐피탈은 경쟁 우위의 원천입니다. 물론 휴먼 캐피탈은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도 경쟁 우위의 원천이고 자본이 많은 것도 경쟁 우위의 원천이지만 소셜 캐피탈이 많은 것도 경쟁 우위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소셜 캐피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될 점은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질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소셜 캐피털이 라는 얘기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양이라도 결과는 서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old idea, 전통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클로즈 상황일수록 더 소셜 캐피털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결된, 단합된 그런 조직일수록 그런 또 조직의 구성원일수록 더 사회적 자본이 더 크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제임스 콜만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댄스 네트워크, 아주 조밀한, 밀접한 네트워크는 바로 소셜 캐피털의 사전 전제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의 제자인 론 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트럭처럴 홀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 제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사제지간인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구조적 공백 위치를 점유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접성이 떨어지고 대신에 그 중첩되는 정보가 중첩되는 그런 경향이 낮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스트럭처럴 홀이 중요하다라면서 스트럭처럴 홀의 위치를 점유하는 네트워크 브로커리지, 여기서 말하는 브로커리지는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가 좋은 의미로 중개해주는 위치에 있다면 바로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스트럭처럴 홀이라고 하는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밀조밀한 그런 아주 덴스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인플루언스, 머니, 어드밴스먼트, 이제 성진이라든지 또 정보에 대한 접근, 이런 등등의 많은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의 클로저는 아주 전통적인 생각이었고, 오른쪽의 브로커리지, 스트럭처럴 홀은 새로운 생각입니다. 콜만 교수님 대표적이고, 브로커리지 쪽은 버터 교수님 대표적이신 분인데, 콜만 교수님은 좀 그룹 차원에서 볼 때 그룹은 모름지기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야지 그게 사회적으로 더 큰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냐면 프로텍션,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가 있고 협력이 정진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소속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의무감이 있게 됩니다. 강한 그룹에 소속이 되면 꼭 지켜야 되는 규범이나 꼭 지켜야 되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이 있게 되고 여기 말하는 restrictive norm, 이죠. 뭔가를 제한하는 강력한 어떤 규범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라기보다 특징이 되죠. 네. 자, 그럼 스트럭처럴 홀 또는 브로커리지 상황은 그 반대 상황입니다. 이건 주로 인디비주얼한 관점에서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컨트롤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콜만 교수님과 럼버트 교수님의 사진입니다. 네, 위쪽이 콜만 교수님 스승이고 럼버트 교수님 제자이시죠. 네. 자, 제임스 콜만 교수님의 얘기에서 핵심 단어는 트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 내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고 바로 이 신뢰감이 바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믿기 때문에 만약에 배신을 때리게 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디비언트 비헤이비어가 나쁜 행동 같은 걸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니 그 조직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생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 럼버트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 에고는 그 한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약하지만 많은 다양한 외부와 연결이 된다면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럼버트 교수님의 논문을 중심으로 양쪽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럼버트 교수님이 스트럭처럴 홀과 기존의 전통적인 주장했던 네트워크 클로저를 융합시키는 그런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제목 자체가 그렇죠. Structural Holes v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자,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Structural Hole도 Social Capital이고 네트워크 클로저도 소셜 캐피탈이다. 둘 다 서로 다른 종류의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다 하는 것이 럼버트 교수님의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럼버트 교수님의 논문에 있는 그 그림인데, 자, 저는 두 사람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데 몇 개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실선은 스트롱 타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관계고 이 점선은 위크 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버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스트롱 타이와 한 개의 위크 타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제임스는 어떤가요? 제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임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스트롱 타이를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위크 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타이의 그 어떤 양적인 면에서는 로버트나 제임스는 똑같습니다. 둘 다 6개의 스트롱, 한 개의 위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적인 면은 어떤가요? 구조적인 면은 어떤가요? 네, 다르죠. 제임스는 이 B라고 하는 이 그룹이 B 그룹입니다. 이 B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 로버트는 A 그룹과 C 그룹과의 각각 서로 스트롱 타이를 맺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질적으로 좀 다른 경우죠. 이 로버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스트럭처럴 홀이라 그러고 실제로 로버트는 스트럭처럴 홀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임스 같은 경우는 바로 네트워크 클로저의 위치 내지는 이런 행태를 네트워크 클로저의 행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양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구조가 다르면 효과도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A나 C에서부터 오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은 로버트를 거쳐서 B 그룹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C 그룹은 로버트 말고는 이 B 그룹에서는 이 C 그룹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차단할 수도 있고 딜리버리 할 수도 있고 정보를 살짝 바꿔서 전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갖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B, 우리는 사실 우리 조직은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로버트도 있어야 되고 제임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제임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로버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단합을 이끌어내고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죠. 구성원들, B 그룹의 구성원들은 제임스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아이디어는 부족할 수 있죠. 로버트는 어떤가요? 로버트는 그 바깥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물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실행하는 데서는 조금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로버트도 있어야 되고 제임스도 있고 둘 다가 있어야 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뒷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롬버트 교수님께서 쓰신 그림이고 스트럭처럴 홀의 장점 위주로 쓴 글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로버트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요 슬라이드는 밑에 네트워크 클로저가 높은 경우 그리고 이 Y축은 스트럭처럴 홀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럭처럴 높은 경우 둘 다가 높은 경우에 최대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이 별표 쳐놓은 요 자리는 요 B에 해당되는 요 자리는 네트워크 클로저 단합은 정말 잘 되는데 외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스트럭처럴 홀은 낮은 경우. 바로 보면 코히시브 그룹, 아주 단결력이 높은 그룹인데 containing only one perspective, 단지 하나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하나의 기술, 하나의 리소스, 단일한 리소스에 잡혀 있는 이런 경우도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조직의 단결은 낮은 경우, 조직의 단결은 낮고 스트럭처럴 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기만 한 경우는 바로 D에 해당되는 이 그룹은 어떤가요? 보시면 Disintegrated Group of Diverse Perspective, 그냥 다양한 그런 시각들이 제각각 제 멋대로 흩어져 있는 그룹이라는 거죠. 뭐 다양한 스킬, 다양한 리소스 또한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디스인테그레이트 되기 때문에 역시 최고의 성과를 올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둘 다 부족하면 최소한의 성과밖에 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이 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또는 나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또한 내가 여기에 D에 있다면 A로 이동해야 될 것이고 B에 있더라도 A로 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 액션 플랜은 여러분의 과제로 수업 시간에 제가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이 조직을 내가 어떻게 리드해 나가면 네트워크 밀접성도 높고 동시에 구조적 공백도 메울 수 있는 그런 둘 다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서 나의 역할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오시는 게 여러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저희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